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적 읽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적 읽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모의고사 풀듯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읽어서 정보를 찾고 뭐 문제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52페이지. 자, 사실적 읽기가 뭐냐? 사실적 읽기란 그냥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읽는 것이다. 별게 없죠? 요게 개념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이나 주제,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 등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여기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게 구체적 방법.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단계로서, 그러니까 이게 10기본입니다.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것이 선행돼야 우리가 또 나중에 뒤에 배울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읽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맨 첫 번째죠. 자, 첫째. 글에 나타난 정보 토대로 파악하며 읽어라. 이것부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글 똑같이 문단 읽었는데 이거 읽어놓고 선생님 근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찾아야죠. 그거 답이 없다니까. 이거 봐봐. 주제를 파악하래.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필자가 전하려는 주된 생각이나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지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들, 그렇죠. 여기 있죠. 핵심어 계속 쳐 나오는 거나,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핵심어나 중심 문장이죠. 이게 이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를 구성하는 뼈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주제는요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한다는 소리죠. 글에 따라서 주제와 중심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추론적 읽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후자의 경우 독자는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찾는 게 솔직히 제일 어렵죠. 넘어갑시다. 예문이 있어요, 예문이. 이제 봅시다. 예문 볼까요? 자,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뭐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문제 제기한 거죠. 앞으로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예컨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래서 이제 뭐야 이런 거, 자문화주의 이런 개념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얘는 이런 거 한다. 얘가 이렇게 됐다. 핵심어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반면 나오면 반대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떤 문화를 우수하다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면요,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문화의 주체성이 있고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죠. 정의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나왔죠. 얘랑 얘는 뭐예요 지금? 대조라는 전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세계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 경대해야 할 대상이다. 그 다음에 문화란 개인이나 인간 집단의 자연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각 사회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볼 때는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 문장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필자가 얘기하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1번 보시면은 1번 핵심 문장은 얘네 둘이에요. 얘네는 이제 뭐야?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으니 문화를 바라볼 땐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다. 그러면은 문화를 차별하지 말고 배려하라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앞뒷 문장의 시작이 놓기도 하죠.
여기 다 설명이 그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중요도 평정이란 거가 뭐냐면 그냥 뭐가 더 중요한지 그냥 니들이 정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윗그릇은 1과 2가 각각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뒷받침하는 거다. 그래서 이 중심 문장이 뭔지를 알려면은 핵심어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문단 중심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중심 문화는 결국 이지랄이고 이지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래요?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다. 아까 뭐 내가 막 대존이, 정인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봅시다. 필자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필자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근주어,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대조. 비교대조 뜻 나왔죠. 그래서 비교가 공통점, 차이점이 대조죠. 어떤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이거 인과관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인과라고 나와요. 인과.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문제한 다음에 해결책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이거는 예시 듣는 거는 이제 사례, 예시.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게 문제 해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4가지 나왔네요. 아, 뭐야, 밑에 있네. 비교, 대조, 인과, 문제 해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거 말고도 뭐 유추도 있고, 분석도 있고, 분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오시면은 알려드릴게요. 학원 오시면은. 어차피 다른 애들도 다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장, 문단 등 각 언어 단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 단어, 문장, 문장 등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해해야 한다. 윗글에서 각 문단 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필자는 앞문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예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든 다음 이어진 문단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문제 해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알려줬다.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 던지고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자, 직접 한번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네, 54쪽. 뇌 속의 전달자, 신경 전달 물질.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kg에서 1,500g으로 몸무게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무겁죠. 1kg 정도면.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몸무게는 2.5%인데 피는 20%나 빨아먹는데요. 즉 뇌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는 거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부분. 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문장이죠. 뇌의 중요성.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cm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나오면은 무조건 그러나 뇌에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뇌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라면서 우리 그 식물인간이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이거 보고 누가 야채인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하면서 이거 왜 물어봅니까? 뭐야? 화제 제시지.
이거 앞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 개에서 수천억 개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자.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는 주역이 바로 어디 갔어?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거 근데 아까 제목에도 있었죠. 절단이래. 신경 전달 물질. 제목에도 있었으면 뭡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의 발견은 20세기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이다. 1900년대 발견됐나 봐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 질이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20세기 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신경 전달 에 관한 생각이랄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나로 바뀌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다른 게 밝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그래서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물질이 매개할 거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됐고 이는 사실로 증명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뛰어넘을 텐데 혼자 어떻게 뛰어넘냐 이거지.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뛰어넘은 게 언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1921년 오토 레비 박사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에게 서로 통하게 연결을 했대요. 첫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 박동이 느려졌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대요. 야, 그러면은 링거액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의 전기 이거 자극을 줬더니 이쪽 심장도 그냥 링거액만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액이 뭐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액이 타고 이쪽으로 전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토 레비 실험 거식이죠. 사례죠, 이 부분은.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여기 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다. 그래서 오토 레비 박사가 실험으로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실험해서 알았다. 얘는 신경 없어. 얘는 신경 있어. 얘한테 작업 줬더니 신경 없는 애도 갑자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 그럼 얘가 얘한테 영향 준 거야. 이어져 있는 통로는 뭐야? 단순한 링거액이야. 아무것도 이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얘에서 뭐가 나와서 얘한테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어떤 물질. 근데 그 물질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알긴 아는데요. 처음 발견하긴 했는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으로 노벨상 받았네. 그래서 노벨상 받았다.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름은 붙였지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뭐다? 이 미주신경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걸로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는 더럽게 많네요. 40개가 넘는답니다. 설마 이거 다 나오진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냐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설명해 주겠죠. 자,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 섬유 말단부의 조그마한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소포체에서 신정이 되겠지.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신경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오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터져버려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방출된다. 방출된 신경 전달은 요거 해서 정보 전달해서 그래서 요거 신경 전달 과정. (1, 2, 3, 4) 해야 되냐? 하자. 자, 맨 처음 원래는 뭐야? 어디? 여기야. 자, 여기 1, 그 다음에 신경 정보가 오면 결합한 후 2, 그 다음에 터져서 틈으로 방출 3, 방출되면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4, 세포막에 있으면 이제 결합해서 정보가 전달. 이게 5, 야 이씨 과정이죠. 이거는 내용 전개 방식 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이라고 써놨죠. 과정 똑같아. 그래서 이 쉐끼가 받아들이는 물질은 수용체. 그러니까 수용체는 뭐로 되어 있다? 단백질,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수용체랑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애가 단백질인 거야. 넘어가. 비유를 해보자니 신경 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대요. 비유하자면 대놓고 비유다. 이거는 어려울까봐 비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의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한다. 열쇠에 맞네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그냥 모든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야.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은 특정한,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수용체하고만 결합을 한대요. 이거 중요한 정보겠죠? 어디 갔어? 여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특징. 정리하자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의 분자가 상호 결합. 그러니까 화학 분자가 단백질 분자와 상호 결합을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뭐야? 신경 전달 물질을 키라고 얘기했고 그 키를 화학 분자라고 얘기하고 수용체는 단백질 분자고 그 단백질 분자는 열쇠 구멍이라고 비유를 했죠. 이거 분명히 뭐 비슷하게 얘기한 것끼리 묶어라,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 어쨌든, 이거 써줄까 또? 불안하냐? 니들 이것도 왜 못 찾을 것 같냐?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 분자는 뭐다? 수용체. 다 하겠지. 나이가 몇 갠데.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다 결정되는 거래요. 얘랑 1대1로 대응해서. 1대1로 대응이려나? 뭐 거의 그렇게 다 볼 수도 있죠, 지금. 특정한 것은 특정한 놈하고 맞는다니까. 자,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 결합한 이후에도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받아들여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라냐고 했잖아. 어떻게 튀어넘긴? 이온 통로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아까 5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 결합하는 게 5였지? 5 다음에 뭐야? 이게 6이야. 아까 과정 안 끝났어요. 6, 이온 통로 열림. 결합하고 이온 통로 열림.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뭐 이과분들은 뭐 알겠지. 양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양이온,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과도 모를까봐 얘기해줬죠.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 하나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 둘. 아, 분기점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이제 뭐 6-1이냐 아니면은 6-2냐인데 어쨌든 열리면 이렇게 된다. 열리면 음이온이 들어온다. 이게 7이겠죠. 열리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같은 양이온 혹은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통로로 통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야, 잘 나오냐? 그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여기서 뭐 터져가지고 이 틈으로 어떻게 된다? 이 볼록볼록 와가지고 어떻게 돼? 들어와, 수용체로 와. 그랬더니 결합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여기 틈 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온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뭘 어떻게 해? 오케이? 그래서 과정이요. 일단은 틈으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일단 틈으로 부부부부부부부 방출돼.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부부 있는 요 새끼들 있죠. 수용체랑 일단 만나요. 만나면 이제 요 이온 통로가 거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 통로가 열리니까 열렸으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온 통로로. 그래서 이 틈 건너뛰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소포체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건너뛰는데 이온 통로가 아니라 이온 통로, 여기 뭐야? 이온 통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틈이란 소리 없잖아. 이온 통로 열린 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합시다. 그래서 평상시 신경세포는 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 양이온은 흥분이야. 그럼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 근데 반대로 음이온이 들어오면 흥분이 억제. 그렇죠. 이거를 양이온은 흥분, 그 다음에 음이온은 흥분이 억제. 이렇게 해놓으세요.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그러니까 이게 자극시킨다라는 거 있죠. 자극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아, 또 이것도, 야, 알려줬다. 이과들 아냐? 알면은 뭐 다행이고. 자, 물질로는 글루탐산, 그 다음에 신경세 억제하는 데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그래서, 자, 흥분은 글루탐산. 신까지 미쳐있네. 그 다음에 흥분이 억제되는 건 감마 아미노뷰티. 이렇게 화살표 쳐놓으면 뭐 이해하기 쉽겠죠. 탁탁탁. 근데 어찌 내신이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니들은.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답니다. 열고 닫는데요. 뭐 그래서 이거 신경 전달을 해서 흥분을 시키냐, 흥분 안 시키냐, 그거를 얘네가 다 그거 하겠죠. 신경 전달 물질로.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된대요. 아유 씨.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방출된다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문제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용체도 중요하다는 거야. 받아들이는 새끼가 야 이거 뭔데? 이러고 못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 문장이죠. 여기 수용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 자,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닫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대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요. 차라리 알려주면 큰일 나죠. 우리 힘들어요. 애들 내신 보다가 쓰러진다고.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 수는 증가한대요. 솔직히 그때 왜겠어요? 아니 조금만 뿌려줘. 그러니까 뭐야? 저거 먹어야 될 거냐? 먹어야 신경이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용체는 많아져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주세요. 신경 전달 물질 양이 줄어들면 수용체는 이렇게 되고 반대로 방출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 수는 줄어든다. 왜냐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딱히 쓸 필요 없죠. 반비례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 수의 관계는 반비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혹시 모르니 쓸게. 물질과 수용체 숫자는 반비례해. 얘 늘어나면 얘 줄어들고, 얘 늘어나면 얘 줄어들고. 오케이? 근데 얘 늘어나면이 아니지. 무조건 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이겠죠. 얘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가. 그래서 너네가? 오케이. 자. 의자.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그러니까 그런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해야 된다. 다 죽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신경 전달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의의죠. 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위인들이.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지 이거는 아직 모른대요. 그러면 이 정도 경지에 올라가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나와야 돼? 모르지. 수량 체크가 안 되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앞으로의 그거를 알려줬네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걸 뭐라고 하지? 앞으로의 전망이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 나감으로써 인간 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향후 전망 예상결. 이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치잖아요. 별거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적인 이거는요. 솔직히 모의고사에서 고1 정도 수준의 비문학입니다. 그냥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과정 그냥 외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양전화, 음전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대표적인 거 있었죠? 양전화는 뭐였는지. 자, 다음은 추론적 읽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